처음 시작하기에 이제 원순열을 합시다. 오. 여러분이 이제 확통에 들어가면 세 가지 파트를 배워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을 배워요. 그 다음에 통계. 네, 세 파트만 배워요. 수업 내용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양이 적어요. 확률이 양이 조금 더 있고, 통계는 양이 되게 많고, 내용도 좀 복잡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난이도는 경우의 수가 양이 제일 적은 대신에 난이도가 제일 높고 확률이 중간. 사실 확률이 되게 까다로운 파트예요. 그리고 확통은 내용이 되게 그러니까 통계는 내용이 되게 좀 어려운 대신에 해보면 알겠지만 통계는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통계 수업을 들을 때는 아마도 느낌이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좀 식도 많고 복잡하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훨씬 손쉽게 풀릴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부분이 좀 까다롭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열 중에서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고 여러 가지 조합을 배우고 그럼 끝나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 파트인데, 이항정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항정리라는 파트가 제일 좀 수식이 많아. 그리고 그게 그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수학하고도 연관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항정리는 식정리나 이제 계산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고, 원순열은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원순열이라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부분의 경우의 수는 사실 수업을 하자면 한 두 번, 세 번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좀 더 마음을 잡으면 한 번, 두 번만 해도 끝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문제풀이 위주로 조금 더 나가고, 그래서 경우의 수 할 때는 문제를 좀 차근차근 풀고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같이 좀 해볼 필요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워라는 순열을 이제 결과만 먼저 얘기합시다. 서로 다른 n개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n개를 다 배워가는 거예요. n개를 다 배워가는데 원형으로 배워라는 경우의 수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n-1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이 n-1 팩토리얼이 왜 나왔고 n-1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마다 n-1 팩토리얼을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쓰는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서로 다른 원형으로 배워라는 경우의 수를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이 원순열에 대한 접근 방법은 선생님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 공부를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전해서 같은 것이에요. 회전해서 같은 것. 이런 거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처음 선택의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1번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을 합시다. 회전에 대한 문제. 자, 예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시 문제로 갑시다. 4개가 있고
서로 다른 4개를 원형 배열이. 원형이라고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1, 2, 3, 4니까 그냥 원탁 테이블로 하나 놓읍시다. 자리가 4개고 서로 다른 4개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몇 개일까요? 4개를 4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팩토리얼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처음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복 없이 그 다음에 빠짐없이죠. 그럼 이제 일단 4팩토리얼은 중복 없이 빠짐없이 다 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형 수열의 경우에 있어서 중복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4팩토리얼 기준으로 어떤 경우가 중복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중복의 경우를 찾자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4로 배열할 수도 있죠. 1, 2, 3, 4로 배열한 경우는 자, 회전에서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랑 같은 거는 1, 2, 3, 4가 앉는 것도 이렇게 돌려놓으면 4, 1, 2, 3이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자리로 봅시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번호가 1, 2, 3, 4고 얘는 번호가 4, 1, 2, 3이니까 이 4팩토리얼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 다른 거였죠. 그렇지만 얘를 이렇게 돌리면 1, 2, 3, 4가 돼서 다시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가 또 중복이 나타나요.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쓴 것도 중복이에요. 3, 4, 1, 2. 그쵸? 또 뭐가 있어요? 2, 3, 4, 1도 중복이죠. 그쵸? 2, 3, 4, 1도 중복. 여러분이 어떤 거 1, 2, 3, 4 중에서 4개를 배열했으니까 1, 2, 3, 4 중에서 배열하는 아무거나 하나를 만들어 봐요. 그럼 걔네들은 돌리면서 몇 가지가 중복이 돼? 3가지 경우가 항상 중복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숫자를 하나 만들어 봐요. 이 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 3, 1, 4, 3, 4, 2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3, 1, 4, 2도 이거 있지만 1, 4, 2, 3도 있을 거고 4, 2, 3, 1도 있을 거고 2, 3, 1, 4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씩 이쪽으로 돌렸나? 하나 비운 거죠. 1, 4, 2, 3 4, 2, 3, 1 2, 3, 1, 4 이렇게 돼서 얘네가 또 다 사실은 중복이에요. 그러면 이 4가지를 몇 개로 세야 돼요? 한 가지로 세야 돼요. 그렇죠. 이 4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돼요. 이 4가지도 한 개로 세야 돼요. 그쵸? 즉, 몇 개씩 중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개씩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3개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3개가 그러니까 4개를 하나로 세야 돼요. 그러니까 3개를 빼주는 게 아니라 3개를 그러니까 4에서 1을 만들기 위해서 4 빼기 3을 하는 게 아니라 3개만 중복되어 있으면 3개를 빼야 되지만 경우마다 3개씩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4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4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쵸? 4로 나누면 이 4가지 경우를 4로 나누면 하나가 될 테니까. 그쵸? 따라서 4개를 원형 배열로 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원형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원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원형이 아닌 경우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4팩토리얼이 나올 거고 그때 중복 개수가 4가지죠? 4개가 사실 하나로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보시는 거예요. 회전을 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3팩이 되는데 그 3팩이 바로 n개만큼 중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예요. 딱 원형에서만 생기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생각이고. 아셨죠? 선생님이 지금 2가지 접근법을 알려드릴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원순열을 접근할 때는 항상 이 2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이 2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이 1번 회전에서 생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때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2번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가끔 1번을 쓰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1번, 2번은 일단 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4가지만 해서 그렇지 만약에 7개로 하면 뭐 7개도 다 통용이 되겠죠. 7번 돌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수죠. 끝.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처음 선택의 수인데 이건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해만 하면 되게 좋아요.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원형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원형 테이블에 예쁜 원형 의자가 놓여 있어요. 색깔도 단색이어야 돼요. 상처도 없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떻게 보거나 이제 완전하게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방에 딱 들어오는 거야.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는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우의 수라 그랬죠. 맞아요?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느끼는 수를 경우의 수로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더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방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방도. 그 다음에 문은 천정 위에 있어. 알겠죠? 이게 극단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면 뭐 정말 정오의 사막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사막 모래밭 완전히 평평한 모래밭 사막에다 갖다. 그 정도로 사실은 주위를 봐서 무엇인가 확인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벽 색깔도 동일한 색깔로 하얗게 칠해져 있는 원형 방에 이제 문이 천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천정에서 툭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 자리에 한 자리를 앉으려고 해요. 4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앉을 수 있죠. 근데 잠깐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 테이블이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내가 몰라. 화장실 갔다가 왔더니 다시 딱 왔어. 아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을까? 어느 자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4개일까요?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훨씬 쉬운, 이게 좀 좋은 설명은 아닌데 훨씬 쉬운 설명은 있어요. 선생님이 민수한테 부탁해서 아이스크림을 4개 사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5개 사와. 그리고서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하려고 해. 5개를 딱 사왔는데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다 브라보콘이야. 그럼 선생님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1개죠. 다 똑같으면 결국은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몇 개야? 1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어. 이 자리에 앉았는데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내가 아까 앉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 있다면
그쵸? 흠집이 나 있다면 나 여기 앉을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와도 찾을 수 있죠. 근데 의자에 흠집도 없고 방도 똑같이 생겨서 이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앉은 자리를 다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개수가 4개여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다 동일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선택의 경우의 수예요. 처음에 앉는 사람이 4명이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4명이 앉을 때 처음 사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3가지예요. 왜? 처음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처음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의 오른쪽에 앉아도 되고 왼쪽에 앉아도 되고 앞에 앉아도 되겠죠. 테이블은 구분이 안 되지만 뭐가 구분이 돼? 그 앉은 사람 때문에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때는 3개의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3개가 다 다른 자리예요. 처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한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인 거예요. 3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처음 사람은 한 가지로 정해지지만 두 번째 사람부터는 경우의 수가 그대로 정해져요.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 사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그래서 3팩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내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상황에서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다른 자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몇 개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완벽한 원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제부터 이런 쉬운 문제가 있죠. 한번 볼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은 중요하지 않죠? 7명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든 처음 경우의 수를 선택하든 이제 여러분은 이걸 외웠잖아요. 이 방법으로 접근하든 이 방법으로 접근하든 어쨌든 간에 원탁에 원형으로 앉을 때는 n-1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6팩이에요. 막 이렇게 너무 회전시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걸 배웠다는 건 그대로 갖다 써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네요. 4가지 색은 이제부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정사각뿔 아직은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옆 4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정사각뿔은 뭐예요? 밑면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옆면이 동일하게 생긴 뿔을 정사각뿔이라 그래요. 알겠죠? 정사각뿔에 이 옆면 4개를 칠하는 경우의 수. 네 면이 다 어때? 동일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원형인 거예요. 알겠어요?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얘 4가지 색이니까 3팩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도 할 수 있죠. 정삼각형으로 앉아있는 그 테이블이 만들어진 3개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거 원형이나 똑같죠? 원형 아닌 것 같아요? 원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형의 문제랑 똑같아요. 원에 3자리를 놓으나 이렇게 3면으로 놓으나 어때요? 동일한 거잖아요. 물론 의자는 어디 놓여 있어야 돼?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만큼에 놓여 있어야 돼. 이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럼 3명이 앉는 경우에 주니까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할만하죠? 여기 지울게요. 원순열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풀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예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남학생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4호 할까요? 드디어 남학생 여학생을 또 다시 나눴네요. 이 있어요. 첫 번째 원형이 앉는 경우, 원탁이 앉는 경우.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요거 답 정도는 너무 크니까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문제집을 이렇게 슬쩍 봤더니 답을 열심히 계산해 놔서 이거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러니까 답은 7팩이 되겠네요. 그죠? 7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 세 번째,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빨리 얼른 답을 내보세요. 선생님이 좀 답을 풀어줄게. 자,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해야 되는 조건을 먼저 만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남학생 3명을 어떻게? 한 명으로 보는 거죠.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 5명이니까 총 몇 명이 돼요? 6명으로 보는 거죠. 그죠? 6명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을 원탁에 앉히고 남학생끼리 하고 여학생 5명. 그래서 총 6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럼 몇 팩이 돼요? 6명이니까 5팩토리얼 되겠죠? 그쵸? 왜? 원형이니까. 아 선생님 남학생은 3명이잖아요. 이게 하나를 보는 거죠. 아니면 남학생 1명 대표로 앉혀서 그 양쪽에 앉히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뭉뚱그려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6명이니까 원형에 그러면 하나 빼. 그래서 5팩. 남학생 3명은 3명이 함께 다니긴 하지만 앉는 자리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죠.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계산을 벌써 딱 해주시면 3팩토리얼 있죠? 왜 3팩이? 자, 남학생끼리 이렇게 일단 남학생끼리 해서 여학생까지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자리를 끝내야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도 부분 사건이고 남학생이 돌아다니는 것도 부분 사건이죠.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돼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누굴 먼저 앉히면 돼요? 뭐 남학생을 먼저 앉혀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이냐? 그거는 이제 기본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꾸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게 순열과 조합에서 남학생 5명, 여학생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도 항상 여학생을 먼저 앉히고 그 사이에 남학생을 앉히면 남학생은 이웃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누굴 먼저 앉히냐면 여학생을 먼저 앉혀요. 다섯 명이 있으니까 이거 테이블에 5개의 자리를 놓고 여학생을 앉히면 돼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팩토리알. 그쵸? 자, 자리에 앉는 순간, 한 명이라도 자리에 앉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냐면 원순열은 깨지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했죠. 처음 선택의 경우의 수에서. 회전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돼요. 결과가 같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앉았다는 건 그 다음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리가 몇 자리가 비었어요? 5자리가 비어있죠? 이게 일렬로 쓰는 경우와 다른 경우예요. 원래 여학생이 5명이 섰으면 자리가 몇 개 비어? 일렬로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비죠? 근데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되죠. 원형순열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자연스럽게 포함돼요. 5자리가 비어있고 이 5자리에 3명이 앉으면 되죠? 선생님 원이잖아요. 원이 이제 깨졌어요. 이걸 하는 순간 원순열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5자리 중에 이제 몇 자리에 앉히면 돼요? 아이고, 순서가 중요하죠. 이렇게 되죠. 둘은 어떻게 해? 여기까지 해야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P3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좀 더 까다로운 문제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으면 원순열에서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원순열이 아닌데 원순열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가 어렵냐면 원순열은 아닌 것 같은데 원순열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회전에서 같은 것이 있다.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사각형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8명이 앉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네 쌍의 부부가 앉을 때 부부끼리 한쪽 면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어떻게 풀까요? 원순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선택의 문제로 풀면 조금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보면 돼요. 오른쪽이 낫나? 시계 반대 방향.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거랑 이제 중복되는 거 찾는 거예요. 하나 돌려요. 중복일까 아닐까? 회전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중복이 아니에요. 그럼 중복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1, 2가 어디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8가지 경우가 아니라. 그죠? 얘가 중복이 아니라 얘가 중복인 거예요. 그쵸? 얘는 회전하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회전시켜서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중복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했죠? 처음에는 원순열이 아닌 것처럼 일반 순열의 문제로 푸세요. 아, 처음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8팩토리알입니다. 맞죠? 8자리 아닌 거니까. 이 중복이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네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4로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회전으로 풀었어요. 자, 선택으로 풀어볼까요? 처음에 민수야 미안해. 네가 앞에 있으니까. 민수가 봤어. 어디에 앉을까? 뭐가 다르다고 느껴질까? 이거 막 돌아다니기도 해. 근데 적어도 뭘 할 수 있어?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결정할 수 있죠. 그건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오른쪽에 앉거나 면을 바라봤을 때, 면을 봤을 때 이쪽 자리가 있고 이쪽 자리가 있다는 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면은 선택할 수 없어도, 면은 똑같으니까 내가 구분할 수 없어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2 곱하기 그렇죠? 오른쪽 왼쪽은. 그리고 딱 앉는 순간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 구분이 가능하죠? 7팩토리알. 어때요? 둘이 똑같죠?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을 쓴 거 보면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접근했는지. 선생님은 사실 이 방법을 조금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생각해보고 한쪽으로 조금씩 맞춰는 하세요. 그 대신 둘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는 회전하는 게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자리에 앉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되게 좋아요.